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에서 오래된 마을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흔히들 울산은 이 산업 도시로만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천의 고장이 바로 우리 울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오래된 마을이 우리 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1000년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의 마을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동해남부선과 산업로에 인접한 북구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딘가요? 이건 이제 연암동입니다. 연암동. 연암동이요? 연암동. 네, 연암동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이 마을이 가장 오래된 울산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와, 그- 세상에. 예. 아, 그래서 그런지요. 이쪽에 공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어요. 혹시 이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뒤에 여기 원연암 마을이라고 그래요. 연암. 네. 그 원연암 마을이 있고 저 위에 이제 상연암 마을이 있고 저 뒤쪽에 보면 상방 마을이라고 있어요.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을이 원연암 마을. 온연한 마을. 예, 이 마을은 뭐 굉장히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뭐 마을은 역사는 뭐 거의 뭐 우리 나온 거는 거의 뭐 고려 조선 뭐까지 이래 기록이 있는데 동해남부선 철길에 막혀 숨겨진 마을 원연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옛날에 바닷가였습니다. 이곳이요? 예, 바로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파랑파랑 바다 말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 왜냐면 맨날 기록에 나오니까 우와. 기록에 이제 우리 연암 마을 연암 커머 네. 바닷가 지역이다. 아니, 이곳이 바다였다고요? 믿어지시나요? 야, 진짜 넓네요. 예, 이쪽이 예. 다 바다였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 여기가 이제 10%는 바다였죠. 와. 바다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요 너머가 저 동천이잖아요. 네, 동천. 동천이 흐르고 있고요. 동천이 흐르고 있고 동천이 저쪽에서 합류를 하거든요. 내가 합류하고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저기 이제 그 돛질산이 보이잖아요. 찔산이 저쪽이에요. 예, 교각 사이로 이제 보이는 아, 교뜰산입니다. 그러네요. 네. 태화강이죠. 태화강. 태화강도 흐르고. 하류지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 1930년대 제방을 쌓기 전에 여기는 이제 그 사실 강이고 바다였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같은 이곳이 90년 전만 해도 바다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단단한 땅을 직접 밟아보니 상상이 더 안 되는데요. 옛날이었으면 전 지금 바닷속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곳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외병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여기를 거쳐가요. 외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상륙을 하고 여기 왜냐하면 옛날에 저 밑에 치전만이라고 큰 호수가 있었어요. 큰 호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 매립이 돼가지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이 됐는데 그 일원을 빌어니까 연결해가지고 배를 수백 척을 댔습니다. 아, 많이 있으니까 이게 배를 댈 만한 장소가 되니까 예, 이곳을 예. 거쳐서 갔군요. 예, 그래서 일본 쪽의 길을 보면 재밌는 게 임진왜란 때 부산에 왜군이 상륙하고 여기도 상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촌 마을이었던 연암은 어떤 곳일까? 궁금한 마음에 마을로 들어섰는데요. 마을 초입에 큰 나무가 먼저 반겨줍니다. 와, 한눈에 봐도 정말 예. 오래되고 큰 나무인데요. 마치 예, 예. 이 마을을 수호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선생님,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거는 이제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팽나무. 우리 말로 코 푼다 팽나무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포구나무지요. 왜냐하면 포구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은 한 수령이 그렇게 100한 2,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나무가 수백 년짜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뭐 죽으니까 새로 심고 그랬는데 이 나무가 참 이래 곡질이 이제 사유가 많은 나무지요. 어떤 사람? 왜 그러냐니까 바다와
이 산과 관련이 돼요. 오, 왜냐면 이 어떤 걸- 바다는 이제 옛날에 어촌 마을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갈 때 네. 항상 이 빌고 가는 나무였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예. 하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이 마을이 이제 뭐 출발지냐면 무룡고개라고 해서 무룡고개. 무령고개요? 여기서 이제 강동면으로 바닷가로 넘어가는 이 고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네. 무릉산이 고기가 넓기 때문에 호랑이나 표범, 뭐 늑대, 네. 뭐 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넘어가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이 고기가 사연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나그네는 여기 오면 항상 빌고 가야 돼.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나무에 빌고 이제 요 당산 아, 선앙당 이게 있잖아요. 당사예요? 예, 선앙당에 또 오. 빌고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오래된 마을이라고 해서 그냥 뻔한 시골 마을이겠거니 했는데요.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선입결이 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이 하나의 미술관처럼 느껴집니다. 야, 이 마을 안쪽에 들어오니까요. 예. 마을이 정말 예뻐요. 예, 예, 그렇죠. 와, 이 형형색색 페인트도 예쁘고. 어머, 예, 예. 이거 양철문인가요? 예, 예, 예. 너무 예뻐요. 예, 예, 예. 그렇죠. 와, 진짜 예. 마을이 예, 참 예. 아담하고 예. 소박해서 예. 참 너무 보기만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그런데요, 이곳 마을이 예. 굉장히 오래됐다고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 오래된 마을이 우리 울산에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이 이제 연암 마을은 원연암 마을인데 지금 이제 공공미술을 해가지고 마을이 참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어졌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이제 울산에 옛날 그 팔대마을 하면 요 마을을 포함해가지고 그 내가 얼른 기억나는 게 이제 네. 우리 덕신마을. 덕신. 덕신 그 큰 마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을을 그 다음에 이제 요에 우리 농소 호계마을. 호계마을도 큰 마을이고 그 다음에 또 큰 마을이 이제 우리 이제 개운포 그 개운포. 개운마을 상개운 하개운 있잖아요. 청양면에 네. 청양읍이죠. 이제 그 마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라마을도 있고 구라마을도 큰 마을이요. 네. 그 울산 부를 빼고 나서 이제 8개 마을 크면 뭐 또 가대 마을이라고 옛날 가대도 큰 마을이었어요. 네. 뭐 그래서 마을이 참 많습니다. 뭐 그래 다 그거는 이제 우리 양반 마을이고 반촌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또 생산도 많고 막 그런 울산의 그 자랑스러운 8개 이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주 큰 마을 중 하나였던 연암마을. 왜 연암이라고 불렸을까요? 지명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가 큰 바위가 많아가지고 금강산 비슷하게 이래 그 바위가 있고 바위에 또 무늬가 또 있고 바위에 그 부처님 상이 나타나고 와. 또 연꽃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백년암이다. 실백자 연꽃연자 바위암자거든요. 네. 백년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백년암이 전국에 이제 고려시대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금강산처럼 아름다웠다는 백년암. 그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 이 황암 맞지? 황암이다. 이 깨지다. 황암 맞잖아. 그죠? 요 바위하고 요 똑같은 바위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요런 바위하고 요는 붉은색이 들어갔고, 그죠? 색깔이 원래 똑같은 황암이라. 연암동은 이곳 백년암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실백자, 네. 신 무늬가 연인 연꽃이잖아요. 네. 바위에 연꽃 무늬가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연암, 백년암 마을이다, 연암 마을이다. 그래서 저기 이제 원연암, 여기 상연암 마을 뭐 이렇게 마을 이름이 전해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신묵기기 찾아오면 항상 이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 경치를 관상을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를 내가 하나 가져왔는데 시를 소개를 내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예, 이 어떤 시가 시인지? 뭐냐면 정포라는 그 우리 그 고려 말에 그 유명한 문인이 지은 겁니다. 이 정포가 지은 백년암이다. 이게 정포의 백년암의 시입니다. 이 시가 뭐냐면 송령은 단청색이요, 이 태풍은 이제 회수문이라. 이 송령은 이제 무령고기를 말합니다. 무령고기, 네. 무령고기 송령이란 소나무 고개는 붉고 푸른색이요. 그 소나무를 붉잖아요. 잎사귀는 푸르니까 그 말한 거고, 태풍은 해수문이다. 요거는 이끼. 그 사람은 이 정포라면 이끼라 봤어. 이끼. 그 무늬가 이끼가 그 마치 아름다운 무늬를 그렸구나. 백이유상은 올무이다. 이 백이유상이 뭐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 큰 바위에 부처님을 색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 흰 부처님은 아무 말이 없다. 그냥 말이 없구나. 시인이 노래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백년암. 이제 한 조각 흔적만 남아있어 아쉬웠는데요. 연암동엔 특히나 중요한 유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전체가 그 옛날 고대 유적에 떠가 있다. 그 청동기 시대 유적, 신석기 유적이 이후에 떠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된 것만 해도 4곳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뭐 파기가 겁날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이곳이.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예.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 이제 연암동입니다. 여기도 연암동.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여기 무령고등학교, 여기가 무령고등학교. 요 연암중학교, 네, 이쪽이 요 사이에 연암- 이제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이곳을 왜 온다고 하신 건데요? 그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한국 고대사의 물주기를 바꾼 곳, 우와. 우리 고대사를 바꿨어요. 그 왜냐하니까 네. 우리가 청동기 시대 있잖아요. 거의 뭐 약 2000, 한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령고등학교 운동장. 2000여 년 전엔 첨단 시설을 갖춘 청동기인들의 집터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핫한 지역, 첨단의 도시였죠. 어떤 유물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유물이 나왔냐면 바로 이 제일 가까운 데에서는 이제 통일신라 금동불상 나왔고, 금동불상. 통일신라 시대 유물. 예예예. 네. 아주 그 이제 이래 부처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다음 저쪽에 담장 저쪽 쪽에는 네. 그 제일 유명한 그 연암동 유적이라고 있어요. 오. 연암동 유적. 어느 시대 유적인 거예요? 그게 청동기 시대 유적인데 우와. 거기는 그 집자리. 그 우리가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집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네. 그 집자리가 길어요. 쭉 장방형인데 직사각형인데 그 이제 그러니까 벽도랑이 집 안에는 벽도랑이 있고 집 바깥으로는 그 외곽 도랑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배수구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이래 들락날락해요. 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물이 이제 이래 집 안에 돌고 밖으로 돌고 연결이 되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라지에타. 네, 천연 에어컨 역할을 했던 그렇죠. 셈이네요. 여름에는 우와. 그 물이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제 내려 물을 받아가지고 집을 돌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와. 그런 집 구조를 만든 네. 움집입니다. 움집. 움집 안에 그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네요. 그런 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 고대사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네요. 집 안과 바깥에 도랑을 내는 걸로 아주 손쉽게 천연 에어컨을 만들어내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연암동은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요? 아, 그렇죠.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 이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래 유물에 떠가 있는 지역이다. 지하 유물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된다. 개발을 할 때도 항상 신경을 써서 유심히 보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이 지역을 지켜온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고대 시대부터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니까 뭐 새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가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연암동. 그동안 공업화 물결 속에 잊혀지고 묻혀왔는데요. 소중한 울산의 역사를 다시 발굴하고 갖고 가겠습니다.